안녕하세요. 우리나라 모든 가정의 은퇴 고민을 해결해줄 은퇴 설계와 연금 도우미 정재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이직이나 퇴직했을 때 국민연금 관리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갑작스럽게 실직이나 이직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소득이 줄어들 때가 있죠. 당장 생활비를 대기도 빠듯한데 국민연금 보험료까지 내려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이 시간 통해서 얘기 나눠볼게요.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도 대표님께 먼저 질문을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실제 실직자나 이직자가 국민연금 보험료를 계속 납부해야 되는지 많이들 물어보실 것 같아요. 예, 최근 들어서 부쩍 심각해졌는데 아마 네. 경기가 안 좋아서 그런 것 같아요. 실직이나 이직 또는 이제 사업을 정리하게 되면 소득이 없어지는데요. 그럼 당연히 국민연금 보험료 내는 게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보험료를 덜 낼까 고민을 많이 하시는데요. 제가 최근에 국민연금을 미납하시는 분들을 조사해 보니까 2016년 기준으로 상반기 직장인 미납자가 한 45만 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제 전체 직장인 가입자로 비유해 보면 한 5.3% 수준인데 사실 이보다 심각한 계층이 있죠. 지역 가입자, 즉 사업하시는 분들이죠. 네. 이분들은 거의 221만 명 정도 돼서 27% 정도가 문제가 있고요. 그중에 이제 아르바이트하는 학생들이나 자영업자들이 고민인데 이 국민연금을 내지를 못하게 되면 다양한 제도들이 있습니다. 네, 그런 제도들을 활용하시면 국민연금을 미납했을 때 큰 문제가 없는데 제도들을 잘 모르는 게 문제죠.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발생하는 문제들인 것 같은데요. 상무님, 연령에 따라서도 좀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좀 다르다고 들었어요. 보통 이제 젊은 분들은 이제 퇴직하시거나 실직하시거나 이직하시게 되면 네. 가장 먼저 물어보는 게 안 낼 수 있는 방법, 아, 덜 낼 수 있는 방법들, 그러니까 덜 내거나 안 내는 방법들 많이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실직하시는 재취업을 하시거나 뭐 직장인 재취업하면 회사가 국민연금 보험료를 원천 징수하기 때문에 이런 고민 안 하시는데 이제 자영업을 다시 시작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분들이 가장 많이 물어보는 질문이 안 내면 어떻게 돼? 그 말 거꾸로 얘기하면 안 내고 싶다라는 네. 생각이 가지고 있은 거잖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안 내게 되면은 예를 들면은 나중에 좀 과태료를 더 내느냐 아니면은 뭐 또 진짜 압류가 들어오느냐 이런 질문들 많이 하시고요. 근데 50대 이후 돼서 이제 예비 은퇴자분들은 좀 질문 내용이 다릅니다. 어떤가요? 퇴직하고 이제 연금 받을 날이 가까이 와 있잖아요. 그러면 야, 지금 내가 퇴직을 하는데 나중에 연금을 좀 더 많이 받으려면 지금 어떻게 해야 돼? 옛날에 안 낸 거 내가 지금 낼 수 있어? 아니 소득이 없더라도 지금 계속 내는 게 가능해? 뭐 이런 질문들을 되게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젊은 친구들은 보험료를 안 내는 방법을 고민하는데 예비 은퇴자분들은 어떻게 하면 연금을 더 많이 받을까? 이 고민을 하시는 것 같아요. 역시 자신의 상황에 따라 입장이 조금씩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대표님, 퇴직자가 네.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와 관련해서 우선적으로 파악해야 될 상황이 뭐가 있을까요? 네, 일단 기본적으로는 네. 내가 몇 살인지 파악을 해야 되겠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국민연금은 의무가입 보험이기 때문에 만 18세에서 60세 사이는 무조건 내야 됩니다. 우리나라 정년이 보통 60세잖아요. 네. 그러니까 만 60세에 정년퇴직을 한다. 그러면 국민연금을 낼 필요가 없죠. 60세까지만 수령을 하니까. 그래서 이런 분들은 더 이상 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 내가 소득이 없다 그러면 네. 이 국민연금을 연체하는 걸로 돼 있고 또 연체한 돈을 내라고 하는데 그럴 경우에는 내가 소득이 없음을 인정해서 납부 유예 신청을 하면 되니까 그런 점도 팁으로 좀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궁금한 게 60세 이후가 돼서는 내가 보험료를 내고 싶어도 낼 수가 없는 거예요? 방금 대표님이 이야기하셨듯이 국민연금은 네. 이제 18세부터 60세까지가 가입 기간이기는 한데 60세 이후에도 자기가 정보험료를 내시고 싶으신 분들은 국민연금공단에서 이미 계속 가입 신청을 하시면 보험료를 계속 납부하실 수는 있어요. 이게 보통 어떤 분들이 많이 하냐면 노령연금을 받으려면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 돼야 노령연금이 수급되거든요. 근데 60세가 된 시점에서 계산을 해보니까 전체 가입 기간이 10년이 안 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분들은 어떻게 되냐면 그냥 두면 60세 시점에 이때까지 낸 보험료에다가 이자 정도 더해가지고 반환 일시금을 받거든요. 네. 금액이 얼마 안 되잖아요. 근데 추가로 몇 년도 납부를 해서 연금을 받는 것들이 장기적으로 훨씬 더 유리하다고 생각되면 60세 되는 시점에 이미 계속 가입을 하겠다고 하고 보험료를 계속 내실 수 있는데 최장 이제 5년 정도를 더
보험료를 납입할 수 있고요. 가입 기간 10년이 넘으신 분들 중에서도 나는 조금 더 내고 연금을 좀 더 많이 받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근데 이분들은 조금 조심하셔야 되는 게 실질적으로 납부한 보험료보다 늘어나는 연금이 더 작을 수도 있거든요. 아, 그래서 그런 분들은 꼼꼼하게 한번 따져보시고 공단에 가서 협의를 해보시고 추가로 더 낼지 말지 결정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특히 국민연금을 일시금으로 받는 것보다는 연금으로 받는 게 무조건 유리합니다. 그래서 네. 꼭 10년을 채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미래를 위해서는 정말 중요합니다. 네. 사실 저희가 뭐 60세까지 일을 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요즘 안 그러신 분들도 많잖아요. 60세 이전에 퇴직을 하는 경우에는 뭘 점검해야 될까요? 60세 이전에 퇴직하시는 분들은 이제 네. 배우자의 상황을 좀 점검을 아. 하셔야 돼요. 이제 배우자가 국민연금 등 다른 공적연금에 가입하고 있는 상황이거나 보험료 내고 있는 상황이거나 연금을 이미 수령하고 있는 상황이면요. 이분은 성별에 상관없이 전업주부 형태가 됩니다. 우리나라 국민연금법에서는요, 전업주부한테는 국민연금 보험료를 의무적으로 내지 않아도 된다라고 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적용 제외자라고 구분을 따로 하고 있거든요. 안 내도 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보험료를 의무적으로 납부할 수 없는 상황인데 이분들 같은 경우 또 이렇게 해서 아까 제가 나이 드신 분들은 연금 더 많이 받고 싶어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네. 이분들 같은 경우는 안 내도 되지만 본인이 원하시면 국민연금공단에 가서 나는 안 내도 되는 상황이지만 임의로 가입을 해서 더 보험료를 내고 싶다라고 신청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임의 가입 신청을 하시면 보험료를 계속 납부하고 나중에 연금을 좀 더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배우자가 이 공적 연금에 가입을 안 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요. 또 배우자가 없으신 분들도 계실 텐데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이 배우자가 공적연금을 가입하지 않았다면 네. 공적연금을 가입하는 게 우선 맞고요. 아. 또 하나 배우자가 직장인을 하다가 주부를 해서 소득이 없어서 가입하지 못한 경우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해서 보험료를 납부하시는 게 유리합니다. 이 국민연금은 납입 금액도 중요하지만 납입 기간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기간을 채우기 위해서는 작게라도 내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소득이 없어서 도저히 낼 수가 없는 상황이라면 납부 예외 신청을 해서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그런데 좀 겁이 나는 게 납부 예외 신청을 하면 불이익은 없나요? 납부 예외 신청을 하게 되면 그 기간은 이제 국민연금 가입 기간에서는 빠집니다. 아. 아까 대표님 이야기하셨듯이 가입 기간이 줄어들게 되면 나중에 받는 노령연금도 줄어들 수밖에는 없잖아요. 네. 근데 당장에 근데 뭐 소득이 없으면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서 납부 예외 신청을 하시는데 나중에 다시 재취업을 하시거나 자금 사정이 좋아졌으면 과거에 안 냈던 보험료를 추후에 납부할 수 있는 제도가 있어요. 이게 추후 납부 제도라고 하는데 그렇게 하시면 과거 안 낸 기간들의 보험료들을 낼 수가 있으니까 그런 제도도 활용하시면 불이익을 좀 덜 받으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제도에 대해서 잘 알아둬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만약에 이제 실직을 했다가 재취업을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뭐 사업을 시작하게 되는 경우도 있을 거고요.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죠? 예, 당연히 소득이 있으면 내는 게 원칙이죠. 네. 그래서 소득이 발생하는데 재취업을 해서 월급이 늘어서 소득이 발생했다 그러면 그거는 각 사업장이 국민연금 납입을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아마 거기에 회계 담당자나 인사 담당자가 알아서 신고하고 내 급여에서 국민연금을 떼서 아마 납부를 할 겁니다. 그러지 않고 이제 내가 개인적으로 사업을 하거나 해서 개인적으로 소득이 있으면 요거는 직접 국민연금공단에 신고하시면 차근차근 떼서 납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소득이 있는데도 다시 납부를 하지 않게 되면 혹시 그건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해요. 젊은 친구들이 이 질문 되게 많이 하거든요. 네. 내가 소득 있는지 알겠어 이런 생각 하시는데 일단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회사에서 알아서 다 하니까 뭐 걱정이 없는데 자영업 하시거나 개인 사업 하시는 분들이 문제인데 소득은 다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4대 보험료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통합징수하거든요. 국민연금공단에서는 이제 건강보험료 징수하는 과정에서 개인의 소득에 관련 정보들을 거의 다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파악을 해서 이제 보험료를 낼 정도가 된다라고 생각하면 안내장이 날라옵니다. 국민연금 보험료 내셔야 됩니다라고 하는데 만약에 안 내게 되면 이제 독촉장이 날라오고요, 연체료가 좀 붙고요. 그다음에 실제 계속 안 내게 되면 재산을 압류하겠다라는 통보까지도 날라오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보험료를 이렇게 내야 되는데 장기간 납부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어요. 어떤 게 있냐면요, 국민연금 전체 납부해야 될 기간에서 납부하지 않은 기간이 3분의 1이 넘어가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갑자기 장애를 당했을 때 장애연금 나오는 거나 본인이 사망했을 때 유족이 받을 수 있는 유족연금 있잖아요. 이게 지급이 안 됩니다. 그래서 대표님 이야기하셨듯이 기간도 중요하지만 이 꾸준히 내고 작게라도 내고 가는 것들이 되게 중요한 부분이 이런 것들 때문에 있습니다. 자기 살아있는 동안은 괜찮지만 또 유족연금까지 안 나온다고 하면 네. 가족한테 또 폐를 끼치는 일이 되니까 꼼꼼히 챙겨두시는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들으셨죠? 꼭 납부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사실 실직을 한 다음에 구직급여를 받게 되잖아요. 그럼 그 기간 동안에 국민연금은 어떻게 해야 돼요? 네, 구직급여를 받아도 낼 수 있으면 내는 게 사실 제일 좋습니다. 아, 네. 다만 돈이 이제 없죠. 그래서 정부에서는 실업 크레딧 제도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최근에 만들었거든요. 2016년에 만들어졌는데 구직급여를 수령하고 계신 분이 국민연금을 내고자 했을 때 연금보험료의 75%를 국가가 일정 기간 동안 지원을 해드리고 있어요. 이 제도를 모르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으시는데요. 이렇게 해가지고 납입 기간을 계속해서 채우면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납입 기간은 국민연금 수령액에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미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작게라도 이런 제도를 이용해서 계속적으로 납부를 하시는 게 굉장히 좋고요. 어디서 신청해요? 그러면 간단합니다. 국민연금공단 각 지사나 고용노동부 고용센터에서 이 신청하시면 자세히 안내해 주시니까 꼭 그렇게 신청을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새로운 제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이 실업 크레딧 제도에 대해서 제대로 모르고 계실 것 같아요. 이걸 신청을 하게 되면 보험료를 얼마 동안 지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보험료는 이제 생애 통산에서 12달, 1년을 지원받을 수가 있어요. 네. 이제 구직급여가 보통 이제 최장 지급되면 240일 정도, 그러니까 8개월 정도 지급되거든요. 그럼 1년 지급해준다는데 어떻게 되느냐 물어보시는 분이 계신데, 이번에 8개월 받으시면 또 다르게 또 구직급여 직장 다니다 또 쉬실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생애 통산에서 1년 정도를 지원받으실 수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얼마 정도 지원이 되냐 그러면 실직하기 직전 3개월 동안 받았던 급여 있잖아요. 그 급여의 50% 수준, 상한선은 70만 원 정도가 됩니다. 70만 원 금액의 보통 이제 9%가 보험료로 나오거든요. 보험료 나오는 거에 75%는 국가가 내주고 자기는 한 25% 정도만 내면 그게 보험 가입 기간으로 인정이 돼요. 그러니까 안 할 이유가 별로 없는 상황이기 네, 때문에 무조건 안 하는데 해야죠. 네. 사실 몰라서 안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고, 이거 알려드리면 이 과거 거 어떻게 하냐 이렇게 답변하시는 분, 질문 또 하시는 분 계신데, 과거 거 못 받은 건 어쩔 수 없더라도 미래 기간이라도 챙겨서 생애 통산 12달 정도 지원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이 소득이 단절됐을 때 국민연금 보험료 처리 방법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자, 마지막으로 한마디씩 좀 들어볼게요. 네. 한 줄 평. 정보는 돈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제도가 자꾸 변하고 좋은 지원 제도가 있는데 정보를 모르면 이용을 못하죠. 그래서 정보가 돈이다. 이거 정말 중요한 말인 것 같아요. 네, 상무님께서는 어떤 말씀 주시겠어요? 당장 안 내는 게 좋아 보지만 나중에 후회할 수도 있어요. 이게 지금 좋은 게 나중에 안 좋을 수도 있고요. 지금 힘든 게 나중에 좋을 수도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이 해주신 말씀 가슴과 머리에 깊이 새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